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밤 편안하게 주무셨는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의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보다 무언가를 해버려서 하는 후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말이 그렇습니다. 아,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냥 모른 척 넘어갈걸. 내가 내뱉은 말이 화살이 되어 그 사람 가슴에 박혔구나. 밤늦도록 이불을 걷어차며 괴로워해 본 적 다들 있으시지요? 나이가 들면 몸에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괄약근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면 참지를 못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곧바로 후회하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말을 아껴라.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오고 근심은 혀끝에서 자라난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입과 귀 그리고 혼자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지켜야 할 품격은 비싼 옷이나 좋은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물어진 입과 열려있는 귀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입도 잠시 닫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말의 무게,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줍니다. 너 돈 관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애들 교육은 저렇게 해야 한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자식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며 화를 냅니다. 그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낍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으냐.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충고도 잦으면 비난이 되고 걱정도 지나치면 간섭이 된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말이 끊기면 어색해서 쓸데없는 말을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 내 자랑을 하기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옮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말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뒤통수를 칩니다. 다산은 스스로의 호를 여유당이라 지었습니다. 여는 살얼음판을 건너듯 조심한다는 뜻이고 유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겁 많은 짐승처럼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과 행동을 할 때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였던 그조차도 이렇게 말조심을 평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입안에 침이 마르듯 말수도 줄여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은 지겹습니다. 자식에게 훈계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이미 늙어가고 있는 어른입니다. 남의 흉을 보지 마십시오. 그 화살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백이고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딱 3초만 멈추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 3초의 침묵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 나이가 들수록 뼈에 사무치는 진리입니다. 제2장 경청, 사람을 얻는 최고의 지혜. 입을 닫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내 말을 들어달라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보고하느라 바빴고 집에서는 자식들을 가르치느라 바빴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도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은 추합니다. 어디를 가나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합니다. 반면 별말 없이 빙그레 웃으며 들어주는 노인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들의 엉뚱한 질문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덕분에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제자들이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청득심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하며 라떼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들어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귀를 연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손주가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지, 며느리가 요즘 어디가 아픈지, 친구가 무엇 때문에 외로운지 진심으로 들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꼰대가 아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연습해 보십시오. 모임에 나가서 10마디 하고 싶으면 1마디만 하고 나머지 9번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제3장 고독, 나를 마주하는 가장 화려한 시간. 말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 살러투드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TV를 하루 종일 켜놓고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리며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그 외로움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다산초당. 밤이 되면 산짐승 소리만 들리는 적막강산 속에서 그는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상근계라 하며 부지런히 자신을 닦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신중하고 또한 가장 자유롭다. 여러분, 외로움은 혼자라 슬픈 상태이지만 고독 살러투드는 혼자라 충만한 상태입니다. 젊어서는 남들 비위 맞추느라 나를 돌볼 틈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야말로 온전히 나와 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숲길을 걸으십시오. 정약용 선생처럼 책을 읽으셔도 좋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도 좋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둘이 있어도 잘 지냅니다.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이라는 위대한 언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소모적인 전쟁을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75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세상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깊은 침묵과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화가 날 때는 3초만 숨을 고르고 자랑하고 싶을 때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보고 충고하고 싶을 때는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줍시다.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어들고 귀를 열면 사람이 모이고 고독을 즐기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마음은 비우십시오. 이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밤은 TV 소리도 끄고 전화기도 멀리 두고 오직 풀벌레 소리와 내 숨소리에만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요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